안녕하십니까, 박병입니다. 22대 국회에 들어와가지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노동조합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방어권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무력화하는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바빠요. 부지런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고 만든 입법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걸 좀, 그러니까 국회 의원들이 그러니까 자기 당에 내지는 자기 지역구에 내지는 향후 내가 다시 이제 뭐 어떤 선거를 치른다는데 할 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시각으로 전부 다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을 거라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해보는데, 이 내용이 지금까지 계속 뭐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새로 추가된 노조법 2-3조 개정안 독수조항에 보면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원천 무력화 이렇게 해가지고 헌법에 의한 단체 교섭 정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노동조합 이외의 근로자 개인에게 손배상 청구 불가. 그러니까 이제 뭐 민주노총 같은데 하게 되면은 수많은 인원이 막 해가지고 도로도 점거하고 하여간 뭐 회사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제 피해를 보고 막 이러는데, 노동조합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개인에게는, 그럼 개인들은 마음 놓고 언제든지 열심히 파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노무 제공 거부로 인한 손해와 불가피한 손해에 대한 손배상 청구 불가. 그러니까 노무 제공을 거부해도 그로 인한 발생한 손해, 또 불가피한 손해에 대해서 손배상 청구 못하도록. 그 다음에 노동조합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손배상 청구 불가. 그 다음에 노동자 결성, 기업 가능한 근로자 범위 확대. 자, 이제 지금 이제 또 노조 조직하거나 노조 가입한 자는 근로자로 추정.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동자 가입 허용.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동자 가입 허용.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전문 이제 노동운동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를 또 많이 확보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야 6당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21대 국회에서 강행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 이게 이제 거부권입니다. 거부권 행사에 막힌 기존 개정안보다 더 강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경제계에서는 새로 발의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사관계를 파탄시킬 수 있는 전례가 없는 악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런 법안이 이제 입법이 되려면은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노동자들의 어떤 권익을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경영자들, 사업자들의 어떤 사업이 더 이상 진행시킬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아주 대기업 같은 데는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하겠지만은 중소기업 같은 데는, 근데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그런 상황을 정확히 아니까 그렇게는 않은데, 집단으로 이렇게 뭐 민주노총 같은 데서는 한국노총 같은 데서 했을 때는 거부를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죠. 이런 부분은 야 입당도 너무 급하게 추진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도 각 지역에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그래도 국민들의 어떤 선량으로서 선출된 국회의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법이 과연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 이걸 갖다가 심도 있게 본인들이지만은 관련된 사람들 내지는 전문가들을 전부 한번 법률로 만들어지면은 그 법률을 또 바꾸거나 개정하거나 파기시키려 많은 과정이 거쳐. 그게 지금 임대차법 같은 것도 지금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니까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법률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내놓는 약간 긍정적인 거,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상소할 것도 없고 증여할 것도 없겠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그 어떤 상속이라든가 증여법이 너무 많은 퍼센테이지 세금이 가다 보니까 문제가 있죠.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이런 데 좀 신경을 쓰고 요 노조법 같은 건 노동조합 같은 것은 좀 시간을 갖고 천천히 또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뭐 대통령 중임 저는 그건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 하고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고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좀 차분하게 아니 그 정도 그 국회의원 정도 되면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그래도 좀 똑똑하다고 인정받은 사람들 공부 좀 한 사람들이 모여서 된 집단 아닙니까? 그러면 좀 좋은 얘기들을 향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법률들을 만들어야지. 지금 우리나라 그나마 세계에서 인정받고 이렇게 하는 게 뭐 정치 잘해서 그런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 진짜 우리 기업들이 잘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기업들이 받쳐준 힘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세계 어느 곳에 가거나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인정받고 또 그 정도 되니까 특혜도 많이 받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기업들을 살려야지. 기업들을 왜 기업들을 자꾸 죽이는 이런 법들을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네. 이건 내 생각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국민들한테 내놓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치밀한 토론을 해가지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으세요. 그래갖고 법률을 만들어놔야 그 추진하는 발의하는 국회의원들도 자랑스럽고 추진해서 통과시킨 그 당도 자랑스럽고 그러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통과시켜 놓고 이게 국민들이 생활하는데 많은 방해가 되고 제약되는 요소가 있으면은 그거 어떻게 책임지려고. 저는 그래도 대한민국의 상층부를 특권은 아니지만은 형성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나 우리 국회의원님들 존경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그 내려놓고 좀 국가를 위해서 우리 5천만 국민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지금 북한에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면은 같이 합쳐져 가지고 한 8천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동북아에서 주변국들에게 좀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좀 연구를 좀 해보세요. 그냥 무슨 회의 시간에 그 뭐 무슨 투자지 그 가상화폐 투자나 이런 거나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좋은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합니다. 이거 올려가지고 또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고 막 이래가지고 왜 거부권 행사 이런 혼란을 국민들한테 주지 말고 국민들은 자기 자리에서 차분히 자기 일 그냥 조용히 열심히 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일 국민들한테 혼란 주지 말고 좀 꾸준하게 좀 토론하고 이 법 하나 좀 잘 갖고서 만들어내 보세요. 멋있는 법. 그러니까 A라는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법률 공부하는 전문의들이나 누가 공부하더라도 이 법 정말로 잘 만들어 놨다. 이 법률로 인해서 국가나 국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줬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지. 이 법을 어떤 만들었는지 이따위 뭐 법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또 국가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